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단순한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견뎌온 실용적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이 보이고 뉴스를 켜면 불안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명상록은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원래 출판을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의 천막 안에서 깊은 밤 홀로 자신에게 말을 건네듯 쓴 개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쓴 글이었죠.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기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핵심,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기술.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이 당신에게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사랑하라. 처음 이 문장을 접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나쁜 일까지 사랑하라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사랑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은 받아들이고 나쁜 일은 거부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일어난 일 자체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을 때,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질문의 전환이 가져오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온 순간들은 편안했던 시기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배웠고,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공감 능력을 얻었으며, 좌절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삶과 협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항하는 대신 흐름을 타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외부는 당신을 해칠 수 없다. 마르쿠스의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의 영혼을 해칠 수 없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외부의 수많은 것들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료가 복도에서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덧붙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보세요. 처음에 단순한 사실이 우리의 해석을 거치면서 거대한 감정의 드라마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동료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 수도,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안경을 안 써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매우 명확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날씨, 교통 상황, 세상의 불공정함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언제나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태도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저주하고 누군가는 춤을 춥니다. 비는 같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환경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이 사람의 의도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없는가? 이 간단한 질문들이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현재의 힘.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합니다. 남의 시선,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미래에 사로잡히면 불안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평온함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붙잡는 사람만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현재에서 끌어냅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SNS는 우리를 비교의 늪으로 빠뜨리고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현재에 집중할 때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때,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네 번째 핵심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마르쿠스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참견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처음 들으면 이것은 매우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세상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면 우리는 매일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고 이성적이기를 기대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언가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저 행동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구나.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이것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실제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어떤 두려움, 어떤 상처, 어떤 압박이 저 행동 뒤에 있을까? 이 질문이 당신의 분노를 이해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평화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핵심 장애물은 곧 길이다. 명상록에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곧 행동을 전진시킨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장애물을 만나면 멈춥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좌절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포기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 수정의 기회입니다. 비판은 무너짐이 아니라 성장의 재료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원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 실패에서 탄생했습니다. 페니실린은 우연한 실수에서 발견되었고 포스트잇은 접착력이 약한 실패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를 당한 사람이 그것을 계기로 평생에 꾸미던 사업을 시작하고 관계의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건강 위기를 겪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강한 사람은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장애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편안했던 시기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6번째 핵심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을 선명하게 보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삶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삶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것을 라틴어로 미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본질적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밤을 새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망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인생을 소모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큰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지금을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내일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7번째 핵심 생각의 힘.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하루 동안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의 대부분은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끝없는 내적 대화는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마치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정신적 배터리를 소모시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허락한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엄청난 통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 걱정, 두려움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반대로 감사, 가능성, 성장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은 곧 삶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현대 인지행동 치료도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8번째 핵심 지금 실천하라. 마르쿠스는 매우 실천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면.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친절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직함도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기도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삶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반복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매일 조금씩 친절해지는 것, 매일 조금씩 정직해지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9번째 핵심 비교하지 말라. 마르쿠스는 비교에 대해 경고합니다. 타인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라 자신의 삶을 놓치지 마라.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SNS는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우리의 일상을 비교하며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남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자신의 길을 잃게 됩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번째 핵심 감정의 주인이 되라. 마르쿠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분노의 결과는 그것의 원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낳는다. 화를 낼 때 우리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고 우리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다음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이 정말 필요한가? 이 감정이 상황을 개선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차분함은 가장 높은 수준의 힘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11번째 핵심 큰 그림을 보라.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은 아주 작은 것이다. 지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계 지도에서 한 도시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 도시 속에 당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만듭니다. 지금의 고민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시간과 공간의 큰 흐름 속에서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삶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때때로 한 걸음 물러나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2번째 핵심 인간관계의 지혜. 마르쿠스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따뜻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가르치거나 참아라. 누군가를 바꿀 수 없다면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래도 어렵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하지만 증오 속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증오는 결국 당신의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증오에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놓아버리십시오. 13번째 핵심 행복은 능력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좋은 상황에서만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힘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평온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훈련에서 탄생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행복해하는 사람과 작은 일상에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 중 누가 더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까요?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1년 후 행복도가 당첨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웰빙을 경험합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지금 행동하라. 마르쿠스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선한 일을 하라. 망설이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의 글에는 권력자의 오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려는 한 인간의 치열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명상록이 2000년 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이 책이 특별한 사람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흔들리는 모든 인간을 위한 철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초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지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은 받아들인다. 이 단순한 태도 하나가 당신을 훨씬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거칠더라도 당신의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쿠스의 지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희망하고 사랑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작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원칙을 실천해 보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거나, 현재에 집중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거나, 분노를 잠시 멈추거나. 이 작은 실천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르쿠스가 전쟁터의 천막에서 홀로 자신에게 말을 건넸듯이 이제 여러분도 자신에게 말을 거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순간을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철학이 되고 당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이 고대의 지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